자, 모자무사 리뷰 들어갑니다. 1화 보고 나서 이거 봐야 하나 하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황동만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죠. 8인의 뒤풀이 자리에서 혼자 분위기 박살내고, 박경세가 만든 영화를 면전에서 까버리고,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망가져서라도 나를 증명한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다가 미끄러져서 대차게 구르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황동만 이 드라마긴 한데 뭔가 좀 과하다고 해야 되나? 연극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참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2화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제 생각이 달라졌는지 1화, 2화 명대사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황동만 40살, 대학 때 같이 영화 꿈꿨던 8인의 동기들은 다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본인만 아직 시나리오 쓰고 있고 형의 집 월세방에 얹혀 살면서 관리비도 제때 못 내고 그러고 살죠. 직업란에 40대 무직남, 감정어치 실험에 참가하면 매달 돈이 한 40만 원쯤이 나오는데 그 돈 받으려고 저 수식어를 스스로 달고 다녀요. 이게 주인공이 너무 좀 찌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드라마의 세계관입니다. 수치심을 온몸에 달고 사는 사람이 주인공인 드라마. 자, 명대사 첫 번째. 1화에서 황동만이 퇴근길에 변은아를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산 총구멍난 외투 얘기가 나와요. 총구멍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의 옷을 입으면 나도 뭔가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비극적이어도 어쨌든 정중함, 뭐 이런 대사예요. 황동만이라는 사람의 일종의 본질 비슷한 거를 은유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어진 것들의 한복판에 있고 싶은 사람. 이 비극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변방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날 황동만이 영화진흥협회 30억짜리 제작 지원 심사에서 면접까지 갔지만 또 떨어집니다. 같은 날 박경세의 시사회에서 이렇게 초를 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버스에서 머리를 박으면서 억지로 웃고 막 도로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최필름의 최동현 대표가 황동만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변은아 앞에서 직접 시나리오를 평가하게 하는 거죠. 변은아는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이 대본에는 힘껏 싸우려는 주인공이 없던데요. 그리고 최동현이 황동만한테 직접 말해요. 이제 영화 그만해라. 이 장면에서 황동만 감정어치에 허기가 뜨거든요. 허기. 이게 배고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데 계속 거부당하는 그 채워지지 않은 감각이 허기로 뜨는 겁니다. 그 순간 황동만이 돌아서다가 멈추고 최동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폭발한 듯한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 연출이 굉장히 영리한데, 황동만이 테이블을 밟고 뛰어오르는 장면을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마지막 장면이랑 교차 편집합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무대 위에서 한껏 날아오르는데 황동만은 자기 시나리오를 밟고서 미끄러져가지고 고꾸라지거든요. 꿈은 빌리 엘리어트급인데 현실은 바닥. 굉장히 웃기면서도 짠하고 좀 슬프죠. 자, 2화가 시작되면은 황동만이 가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자기 대본 밟고 자빠져가지고 쪽팔려서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속으로는 창피한데 겉으로는 나 다쳤어 하면서 그 상황을 다른 식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상황 재구성이라고 한대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 읽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8인회가 황동만을 집단 왕따를 시킵니다. 박경세가 폭발을 해요. 집단 전체가 오염되기 전에 썩은 귤을 도려내야 한다. 그 썩은 귤이 황동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던 곳에서 쫓겨난 거죠. 감정어치가 붉게 반짝반짝 전멸을 합니다. 더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에서 황동만을 건져 올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변은합니다. 시나리오 주인공한테 관객이 좋아하는 파워가 없다는 뼈 때리는 리뷰에도 황동만이 절실하게 물어요. 파워는 어디서 사나요? 그냥 어디에서 구하냐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겠다는 거죠. 변은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막 뛸 거예요. 이 대사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이유가 변은아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서죠. 황동만 앞에서 감정 워치가 초록불로 켜지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각성한 황동만은 자신을 모멸한 최동현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 만들어봐라. 하나도 안 빛난다.
이를 지켜보던 변은하의 입가에도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뭔가 변은하도 통쾌함을 느낀 게 아니었을까. 2화 마지막 장면에 따뜻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침에 변은하가 황동만한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찬을 건네줘요. 변은하가 그 반찬통을 건네는 순간 감정워치의 초록불이 반짝하고 켜집니다. 황동만도 변은하의 손목을 보다가 자기 워치에도 초록불이 켜진 걸 알아채고 두 사람이 손목을 겹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스, 크로스. 내내 빨간불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앞에서 처음으로 초록불이 켜진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목을 겹치는 동작 하나로 우리는 같은 종류다 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죠. 약간 좀 개그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따뜻한 장면이죠. 1, 2화를 이렇게 다 보고 나면은 황동만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였다가 나중에는 저거 나 아닌가가 살짝 오거든요. 박혜영 작가가 1, 2화에서 황동만을 일부러 많이 심하게 밉상으로 그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황동만 보면서 쟤 왜 저러냐 하고 웃다가 어느 순간 저거 나한테도 있는 거잖아 하는 순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그 순간이 오면은 이 드라마 못 끊습니다. 3화부터 이 드라마가 좀 달라집니다. 1, 2화가 얼마나 황동만이 거슬리는 사람인지 보여줬다면은 3화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3화 끝에서 황동만이 처음으로 자기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 나와요. 3화에서 황동만이 변은하한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파괴적인 인간인 것 같다는 고백이에요. 감정워치에 뜨는 감정들이 이상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목격하면 설렘이 뜨고, 테러 뉴스를 보면은 흥미진진이 뜨고, 세계 정상들이 전원 구출됐다는 뉴스에는 실망이 뜹니다. 내가 남의 불행을 즐기는 괴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착한 척 같은 건 하지 말자. 이상한 소리잖아요. 괴물인 것 같다고 겁먹으면서 착한 척은 그만하겠다고요. 근데 변은하는 이 말에 하이파이브를 해줍니다. 무서운 소리를 들었는데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변은하가 황동만을 괴물로 안 본 거죠. 자극적인 것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나쁜 사람의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직한 일종의 감각인 거죠. 황동만이 착한 척을 하면서 억눌러 온 게 사실은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변은하가 황동만 시나리오를 읽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한 개의 문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인간이 쓴 글을 보면 지겨워서 숨이 넘어가요. 여기서 잠깐. 변은하 별명이 도끼 PD입니다. 감독들이 한번 까여보려고 줄을 설 정도로 직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감독님은 1000개의 문이 활짝 다 열려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시나리오의 주인공보다 감독님이 훨씬 멋있어요. 동물적이고 따뜻하고. 20년 동안 왜 데뷔를 못하냐 이런 소리만 들어온 사람인데 황동만은 결과물로만 평가받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은하는 결과물 얘기를 안 하죠. 시나리오보다 시나리오를 쓴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황동만이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조건부 자기 가치와 무조건적 자기 가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건부는 뭔가를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고 무조건적은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 마치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듯이 그런 거죠. 황동만은 평생 조건부로 살았습니다. 데뷔를 해야, 영화를 찍어야 가치가 생긴다고. 변은하가 처음으로 다르게 봐준 거죠. 감정워치가 그 순간 초록불로 켜집니다. 같은 화에서 박경세 얘기가 나옵니다. 박경세의 5번째 영화 팔 없는 둘째 누나가 영화 속에서 완전 폭망해버립니다. 주연 배우 장미라는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감독님은 데뷔작이 제일 나았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세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무대 인사 대기실에서 소파 구석에 이렇게 처박히고 자기 와이프도 민망하니까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자기도 못 쳐다보고 다 땅만 보고 있어요. 자기도 왕따 신세가 된 거죠. 이 절망에 빠진 박경세는 지리산을 오르면서 영화 악평 하나하나를 중얼거리면서 꼭꼭 씹어 삼킵니다. 그렇게 8시간이나 삼켜내고 정상에 올라서 덤덤해졌는데 박경세가 끝내 알게 된 건 자신이 씹어 삼킨 댓글 3분의 1이 바로 황동만이 쓴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8인의 탈퇴를 선언했다가 단톡방에 다시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황동만이 신나게 깐 메시지 폭탄이 동일한 내용이었던 거죠. 댓글이랑.
감독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제작자 와이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 와이프가 남편 취미생활에 큰 돈 쓴다. 이 황동만의 독설이 박경세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죠. 박경세가 받아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 한마디가 황동만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 무가치하다는 말보다 더 차원이 다른 말이니까. 무가치한 건 존재는 하는 거예요. Nothing은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죠. 황동만이 20년 동안 쌓아온 게 무가치하다는 딱지였는데 그 딱지조차 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쎄. 이 자괴감에 빠진 황동만이 선배 감독 박영수한테 호소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엄청 온순한 리트머스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다.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박영수는 알아주지 않아요. 인간답게 친절해라. 이런 식으로 타이르죠. 그 누구도 변은하처럼 그를 알아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은하가 황동만한테 특별할 수밖에 없죠. 황동만이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는 알칼리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니까. 같은 화에서 변은하한테도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변은하가 처음으로 코피를 쏟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엄마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엄마라는 단어조차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해서 이응, 미음,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얘기할 정도거든요.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상처였던 거죠. 그런 변은하한테 전남친 마재형이 찾아옵니다. 변은하도 함께 손을 댄 시나리오가 당선이 됐는데 본인 크레딧만 올리려고 미리 입막음하러 온 겁니다. 그 치졸한 속내를 정확히 파악한 변은하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맞섰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코피를 쏟아내버려요. 그때 황동만의 말이 스칩니다. 우울할 땐 길바닥에 떨어진 500원이라도 주워야 돼요. 3화의 끝에 황동만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변은하를 향해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는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 순간 감정어치에 뜨는 감정이 걱정과 놀람입니다. 파괴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솔직한 인간인 거죠. 황동만이 나는 파괴적인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목 놓아 소리를 지르면서 막 웁니다. 그럼 황동만한테 변은하가 500원짜리 뭉치를 높이 치켜들면서 말을 해요. 집이 어디예요? 500원짜리 뿌려줄게요. 이게 앞서 나온 대사랑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좀 감동스럽죠. 황동만이 변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울할 때는 길바닥에 떨어진 500원이라도 주어야 한다. 이게 이어지는 대사인 거죠. 변은하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 그 방식을 그대로 황동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변은하는 원래 받는 사람이었어요. 시나리오를 받고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사람.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황동만의 언어로 황동만한테 뭔가를 돌려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는 첫 신호인 겁니다. 4화에서 황동만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혹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박경세는 황동만한테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카톡을 쏟아냅니다. 실력도 재미도 없는 사람이라 깎아내리며 앞으로도 허세로 일관하라고 비꼬는 거죠. 변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최동현 대표가 또다시 변은하를 몰아붙이고 선배 PD 최효진까지 가세를 합니다. 근데 하루의 끝에서 변은하와 황동만은 서로의 위로가 됩니다. 가위에 눌린 황동만의 엉뚱한 이야기랑 시나리오 면접 에피소드에 변은하는 울면서도 웃음을 터뜨려요. 황동만이 면접에서 왜 영화를 하냐는 질문에 쪽팔리게 울컥했던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구의 반대편의 인간을 보면서 저기에도 내가 있구나. 올포원, 원포원. 황동만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도 자기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웃고 떠들던 그 순간 거짓말처럼 변은하의 코피가 멈춰버립니다. 황동만이 떠드는 동안에만 코피가 멈추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변은하는 최동현한테 말을 해요. 파워 있는 것과 아나무인한 걸 좀 헷갈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사표 안 낼 거라면서 당당하게 조퇴를 합니다. 이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황동만도 박경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니들 생각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딱 니들만큼 불행하고 니들만큼 행복해. 이렇게. 원래 변은하는 막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때려도 참고 구박해도 버티던 그런 사람. 근데 처음으로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변화가 황동만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직후에 황진만이 등장해서 갑자기 동생을 폭행을 하면서 경찰로 향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직업을 물어봐요. 황동만은 머뭇거려요. 무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변은하가 어디선가 등장해서 황동만 대신 대답을 합니다. 영화감독이요. 누구신데요? 하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담당 PD입니다. 아직 데뷔도 못했는데. 황동만이 20년 동안 스스로 증명하려 했던 걸 변은하는 증명 요구 없이 그냥 인정을 해준 거죠. 결과물 없이, 데뷔 없이, 조건 없이. 3, 4화를 지나면서 황동만과 변은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동만은 처음으로 자기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파괴적인 인간이라고 믿어왔던 그 20년이 그냥 솔직한 인간이었던 거죠. 변은하는 처음으로 맞서 싸워봤어요. 맞고 있는 게 선택이 아니라는 걸 황동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전인데 둘은 이미 서로를 바꾸고 있죠. 5화, 6화에서는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바닥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뭉클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